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HBM 독점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HBM 독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인데요. 86,3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바로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인데요. 추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유리기판, 액침냉각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 HBM 핵심 관련된 기술력들을 총 집합한 자료집들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시고 우선은 이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부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자료집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료로 받아 놓으시면 언제든지 꺼내 쓰시기 좋은 자료집이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의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인 반도체 HBM 독점 기업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모델 이야기인데요. AI 모델 V3는 성능이 낮은 엔비디아 H800 칩을 활용해서 해도 빅테크 기업의 최신 AI 모델과 유사하거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비용 효율성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엄청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비용으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내니까 논란이 있는 거죠. 왜? 빅테크 기업들의 지출이 어마무시하니까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모델 개발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17.52% 폭락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시가총액 순위 1위에서 3위로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건 근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하락했죠. 브로드컴은 11%, 마벨 테크놀로지는 14.3%, 마이크로소프트는 2.9%, 메타 플랫폼은 2.3%, 팔란티어는 5.6% 하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전달해주는 뉴스케일바오 같은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장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17% 가까이 급락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이라든가 다양한 테크 기업 관련된 기업들 전부 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많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딥시크의 성공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며 여전한 미국의 기술 우위에 인식하면 시장이 안전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리서치의 레이 왕 수석 애널리스트는 CNBC에서 딥시크는 오픈 소스 모델을 통해서 인터넷 초기와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AI의 중앙 집중적이고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 수석은 주요 기술주 급락이 재평가 및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전망에는 뭐 이렇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탈중앙화가 끝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논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근본적으로 이 투자자들에게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냐? 바로 제2의 스푸트니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푸트니크는 뭐냐면 과거에 소련이 1957년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입니다. 이 인공위성은 왜 논란이 됐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과거 1974년 냉전 시대로 미국하고 소련이 돌입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래서 전쟁은 직접 하지 않지만 기술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소련이 이런 상황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1958년 나사를 설립하고 바로 지금 이제 우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뭐 사람을 지금 이제 우주로 띄어 올리는 것까지는 소련이 좀 우세하다가 결국에는 1969년도 달에 가장 처음 미국이 지금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면서 승리로 지금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결론을 만든 거죠. 이것에 패배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프로젝트라고 해서 가장 우리가 우주 산업에선 졌지만 깊게 파는 우주 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파낼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몇 개 진행했어요.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지금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과도한 지출 문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지게 되면서 1922년 결국엔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로 나뉘게 됐죠.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푸트니크의 등장이 미국을 자극했고 국가가 나서서 이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에 딥시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딥시크가 등장했고 미국을 자극했고 오히려 그렇다고 뭐 AI 지금 빅테크 기업들 너무 거품이다라고 하면서 뭐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보다는 이게 국가의 구군이 달려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고 추가적인 투자를 독려하면서 더욱더 AI 시장의 성장을 만들고 역시나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하거나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AI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 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흐름을 먼저 맞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대책에 좀 들어갔죠. 이미 지금 현재 직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정책을 지우기, 가장 대표적인 AI 규제를 하는 정책을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3일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에서는 인류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AI에서 미국의 글로벌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미국의 AI 이노베이션 장벽이 되고 있는 기존 AI 정책을 무효화하고 미국이 AI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행동 계획 수립입니다. 동령의 발령으로부터 180일 이내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대통령 보좌관
AI 암호자산 담당 특별보좌관, 대통령 보좌관에 대해서 AI에서 미국의 글로벌 우위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정책에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160일 이내, 180일 이내라고 6개월 이내라고 나오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대통령이 이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규제 완화도 많이 진행될 것이고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재정을 적으로 도와주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과거 대통령의 개정입니다. 이번 대통령령에서는 APST 등에 대해 2023년 10월 조 바이든이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AI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개발과 이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정책, 지령, 규제 등을 즉시 재검토하고 AI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우위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장벽이 되는 경우 이들을 정지, 수정, 철회 등의 제한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통 직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명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국에 있는 기술들이 부각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명분을 만들어주게 되면 강력하게 직전에 있었던 조 바이든이 내놨던 지금 AI에 관련된 안전한 AI를 만들자라는 이 내용 속에서 들어가게 된 AI 규제들이 다양하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정책이 이제 곧 쏟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봤어요.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관례점에서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AI 추가 규제 가능성. 그죠? 일단 중국의 결국에는 AI를 만들 때 뭘 사용했냐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했어요. 물론 성능이 낮은 거긴 하지만 결국 엔비디아 걸 썼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죠. 아예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규제 완화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바이든 정권 안에서 일어났었던 다양한 규제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이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분야는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해봤더니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체 AI 반도체예요. 일단 자체 AI 반도체를 주목할 만한 이유는 쉽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결국 엔비디아가 중심에서 된 초고성능 GPU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체 AI 반도체죠. 엔비디아 걸 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엔비디아 것도 쓰면서도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체 AI 반도체도 함께 만들자, 함께 사용하자라는 쪽이 방향성이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구글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존도 어느 정도 궤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큰 지금 현재 혁신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GI인데요. 우리가 이 AGI라는 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 도입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문제였어요. 특히나 이 정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AI가 나오면요. 굳이 사람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AI를 쓰면 훨씬 더 쌀 텐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때 AI가 받아주면, 그죠? 굳이 사람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AI 같은 경우가 노동법,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서 이런 AI가 이미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노동 측면에서 일자리 시장을 망친다라는 이야기와 이 AI가 너무 과도하게 발전하면은 인류를 좀 해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여태까지는 사용이 굉장히 자제돼야 왔는데 이제 이런 문제 규제가 완화되면은 안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AGI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오픈 AI가 내놓는다 만다 이미 이야기가 있어요. 기술력이 없어서 안 내놓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을 해놨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될까봐 이미 제출하지 않았던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AGI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드리면 그럼 자체 AI 반도체 AGI가 이제 많이 공개되게 되면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AGI 쪽은 우리나라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자체 AI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명확하더라고요. 고민해봤는데 결론은 HBM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2025년도 이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HBM의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자체 AI 반도체였습니다.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해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HBM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효율적인 AI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엔비디아 거를 갖다가 사용하면 이제 사용하는 것만큼 효과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런 효과, 이 성능 부분에서 엔비디아 측에 뒤처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성능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HBM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뭐 구글이라든가 다른 뭐 오픈 AI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HBM만큼은 최고 성능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구매를 요청해 왔었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HBM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해당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등의 글로벌 빅테크가 HBM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이게 작년 기사라서 그래요. 보시면 2025년도,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분야가 바로 이제 HBM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바로 자체 AI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번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HBM4 같은 경우에도 나와도 많이 생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HBM 지금 3까지는 굉장히 많은 생산량이 이제 곧 쏟아질 예정이란 말이죠. 이번 연도 장사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걸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독점 기업은 누가 있을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기 위해서는 독점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얘만 보면 됩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괜찮긴 한데요. 일단 얘네가 추가적인 독점이 예상돼요. HBM4도 아마 근데 지금 현재 HBM3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4도 나오면 이거 자체 AI 반도체에 많이 탑재될 겁니다. 4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4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연도 매출은 3가 책임지지만 4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4가 맞춤형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맞춤형 반도체예요. 그냥 똑같은 제품을 막 찍어내기보다는 구글용 HBM4 아니면은 아마존용
HBM4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맞춤형 이 HBM 메모리 반도체가 HBM4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HBM4의 독점 생산, 가장 빠른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냥 독보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TC 본딩 독점입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이 HBM의 생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었던 건 한미반도체죠. 뭐 이건 뭐 두 번 하면 입 아프니까 뭐 이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HBM4를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때 맞춤형 또 지금 현재 TC 본딩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TC 본딩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이번 눌림목 자리에서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대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아마 우리 명절 끝나고 나서는 한 차례 하방을 때리겠죠. 근데 오히려 이번에 기회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번 눌림목잘 정말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는 그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역시나 이것도 상승 추세를 좀 이탈할 겁니다. 전 이번 눌림목이 역시나 계속해서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눌림목자리 여러분들께서 큰 베팅이 아니실지 몰라도 적어도 선발대 정도는 보내놓는 투자를 해두셔야 정말 좋은 기회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시장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감안을 하면서 한 번의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정도를 감안해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관심주들 위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영상은 매수를 좀 더 깊게 고민해 보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사셔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시장이 몇 번 안 올 기회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AI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만한 섹터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제공해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많이들 고민해 보세요. 많이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 많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투자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난 추가적인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좋지만 파동이 엄청 큰 편은 아니잖아요. 난 좀 더 작지만 조금 더 매력 있는 중저가형 종목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무료로 자료집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자료집 온리바이스 HBM 자료집 특히나 HBM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를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아무거나 좀 클릭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간단 로그인 활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실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이디 이용약관 동의 클릭하시고 가입하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핸드폰 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요즘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너무 많이 오잖아요. 혹시 몰라서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이메일 주소이자 아이디를 쓰는데요. 요건 비밀번호 찾기 하셔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찾기 하셔야죠. 그래서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naver.com 비밀번호 간단하게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아이디 만들어주셨으면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면 비밀번호 적으시면 로그인이 되는데요.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자료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자료집들도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 보실 때마다 골뱅이 네이버.com 적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천주에 접속하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승률은 시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평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정도 확률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보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직을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모든 자료집이 무료인데요. 맨 위에 HB의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이 있죠.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장시작 전에 매일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자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정보를 보시면 대응하시는데 훨씬 많이 도움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작 10분 전이니까 8시 한 50분쯤 들어오셔서 짧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난 다음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통 주목을 받은 이슈는 다음 날까지 혹은 다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들 자료집을 통해서 드리고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관련된 종목들 주요 지표와 뉴스 관련된 종목들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종목들 짚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볼 만한 정보들 뉴스 분석을 통해서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차트와 좋은 종목들 다 싹 다 흐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 무료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자료집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린다, 제가 봉사한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물론 뭐 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되게 선량하고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은 순간 들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 이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일일이 하나씩 적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아요. 너무 하기 싫어요. 특히나 명절 같은 때 시장에 대한 분위기 보고 싶을까요? 이런 유튜브 영상 만들려면 적어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다 파악해야겠죠. 그죠? 보고 싶을까요? 아니죠. 하기 싫어질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무료로 내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림으로써 제가 뭐 매번 1000분, 2000분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 봐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해야 될 거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봐주시니까 저는 동기부여를 얻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를 보시면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입니다. 나중에 돈 내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것들 중에 돈을 내는 게 좀 있습니다만은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만큼은 다 무료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약속드렸던 정보는 100% 평생 계속 무료로 내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솔직하게 전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남들이 쉴 때 조금이라도 더 해야 결과가 있겠죠?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